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어, 제 예상이 틀리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3편까지 찍게 될 줄이야. 네.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냐면, 여러분들은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관련 내용을 만들 때,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예. 다시는 이 내용으로 영상을 찍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공을 들이는 겁니다. 한 편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어, 다시 봐도 괜찮을 만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심초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일 겁니다. 진짜입니다. 네,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지금까지 뭐 모양, 구조, 기능,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세포 안에서 자체 DNA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난 영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이제 기타 등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제가 미토콘드리아 대한 영상, 막 이런저런 공부 자료를 찾다가 EBS 영상을 괜찮은 걸 찾았습니다. 뭐 자세히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기초를 알기에는 괜찮은 영상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댓글창에 이제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한 뭐 3, 4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 4분인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홍보. 아시죠? 이렇게 많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잠깐 딴 얘기하면요. 저는 그냥 찍어서 올리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응원과 어떤 관심이 있으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왜 다른 유튜버 분들이 그러나 했는데 저도 그러네요. 그게 힘이라는 걸 이제야 느꼈습니다. 힘 좀 주세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즉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어떤 가설을 통해서 진핵 세포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니까 당연히 자손으로 유전이 돼야 되죠. 유전이 돼야 되는데 웬걸 미토콘드리아 DNA는 엄마한테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사실이죠. 어? 당연히 아빠 몸에도 있죠. 저도 남자지만 남자 몸에도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지만 물려받는 거는 엄마 것만 물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면, 우선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통해서 태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성장, 이제 뭐 발생과 성장을 해서 이제 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우선은 정자에는 약입니다. 정확치 않습니다. 이 정도, 뭐 100개, 10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자에는 말이죠. 지금 눈에 보이시나요? 한번 여러분이 세보세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다고 쳐요. 난자가 더 많은 양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난자가 만나서 나중에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뭐 당연히 아빠 거 DNA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미토콘드리아 DNA 말하는 겁니다. 엄마 거도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나면 정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난자에 의해서 대부분 거의 다 파괴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거 너무 궁금해.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성은 위대하다고 하나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더 위대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는 DNA가 있지만 그 DNA는 DNA 유전 정보는 다 엄마 거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와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엄마 거 DNA 분석하면 100% 거의 100%겠죠.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 100%는 아니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DNA는 엄마한테만 유전이 된다. 정말 신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DNA 중에서 일부만 우리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미토콘드리아 DNA 안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DNA 복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했죠. 그 복제품이 다 난자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쵸? 다 난자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난자가 만들어질 때 일부만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간다면 계속 똑같은 엄마와 똑같은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되지만 일부만 들어오는데 그 일부가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죠. 즉 다양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전달이 될 때 혹시나 엄마한테 안 좋은 그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 유전병이 있다. 돌연변이 DNA 미토콘드리아 DNA에 의한 유전 질환이 있다. 그게 자식한테 100% 갈 확률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 걸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정상적인 DNA만 받으면 자식은 큰 아픈 게 없겠죠. 그 유전 질환을 물려받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런 가설의 주된 원인입니다. 네,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대로 와야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어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복불복으로 온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이거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 DNA만 봤을 때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몸에서 난자가 만들어질 때도 그 만들어진 난자마다 일부만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 일부만 난자한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난자들끼리도 비교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DNA가 종류가 다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물려받는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 결과로는 아빠 남자의 DNA 미토콘드리아 DNA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파괴가 되고 엄마 거만 물려받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목에 유전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발견이 되면 또 이 내용이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게 되겠죠? 가설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렇게 바라봐 주셔야지 꼭 이렇구나라고 믿어주시는 거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믿으려면 정말 많은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모든 과학적 사실 다 공부한 결과 이게 100% 가설이 맞다 난 생각해. 그러면 믿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왜 일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 복제품 중에서 왜 일부만 난자한테 들어갈까? 이거를 과학자들이 굳이 고민했는데 그 이유를 굳이 찾자면 저도 이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즉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 자연 선택 과정이다. 진화에 의해서 진화에 의한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험하기도 하죠. 네, 아직까지 그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현재까지 과학에 대한 모든 생명체들은 이제 진화설을 좀 따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는 걸 제가 어디서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나온 이제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2부입니다. 아담과 이브 알죠? 그 성경에 나오는. 거기서 이브를 따온 말이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여성의 몸에 세포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면 결국 그 계통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같은 것끼리 계속 조사해 가면서 뭐 엄마의 엄마, 엄마의 엄마 계속 조상으로 올라가서 분석하면은 최근에 공통 조상을 분명히 최초의 조상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엄마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엄마 조상, 즉 여성의 조상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 여성의 조상을 지칭하는 말로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단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최초 그 우리 현생 인류의 어떤 최초의 그 개체, 집단, 여성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명이 될 수는 없다고, 한 명이라고 딱 지칭하기에는 이 분석 방법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개체군 집단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 이 미토콘드리아 2부의 가정은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는 기원이 하나에서 왔다. 즉 여성의 난자로부터 유전이 됐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 미토콘드리아 2부를 찾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란 얘기가 아니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가정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즉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거기에 공통적인 또 같은 엄마 중에 또 같은 그 유전자를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찾고, 왜냐하면 약간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같은 조상을 찾다 보면은 최초의 조상 집단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다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인류의 엄마들 조상, 여성분들의 조상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1987년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를 통해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이 연구에 의하면 이제 옛날 화석, 인류 화석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대륙 약 200명, 뭐 100몇 명인 것 같은데 그 여성분들한테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를 얻어서 분석을 해서 그 염기서를 분석해서 이제 같은 비슷한 계통을 찾아 나가는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전 좀 지도를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자, 약 20만 년 전. 요 시간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가설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자,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기원했을 거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통 분석 결과. 그쵸? 여기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2부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이 연구는, 이 조상을 찾는 연구는 아프리카 기원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기원론이 뭐냐?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 우리 현재 인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기원론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다지역 진화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내용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 이론이 많이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이거는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지금 뭐 조금 더 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학자들이 말이죠. 당연히 근데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무슨 차이냐? 아프리카 기원론은 현대 인류, 그렇죠? 우리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지구 전체, 지금 이 그림에도, 사진에도 나오죠? 지도에도 화살표로 점점
지구 전체로 퍼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아프리카 기원론이고요. 다지역 진화론은 뭐냐? 자, 지금 현대 인류라고 돼 있죠? 현대 인류, 현재 모양을 한 인류, 우리 신체 조건과 같은 모양을 가진 인류를 현대 인류라고 하고요. 그보다 또 진화가 좀 덜 된 인류가 있겠죠? 꼭 그게 허리 막 굽고 이렇게 좀 원숭이 좀 닮은 인류 알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인류를 좀 직립 원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영어가 아니죠. 외국어로 하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로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직립 원인, 서서 다니는 인간 이런 뜻인데요. 우선은 다니는 그 인간 조상들이 동시에 여러 지역에 살고 있다가 지역별로 각각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서 현대 우리 얼굴과 구조를 가진 인류로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설이 다지역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가설이 많이 지금 서로 이렇게 누가 맞다 안 맞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벌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이렇게 많다는 걸 저도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머나먼 여정,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머나먼 여정을 이제 마치고 왔는데 결국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큰 결과만 봤을 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DNA인데 그 DNA가 하필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 존재하는 바람에 과학자들은 수많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추측에 따라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생명과 이런 아니면 진화, 현생 인류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해서 수많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토콘드리아 DNA는 DNA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장소, DNA가 있는 장소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교과서나 혹시 학생분들이라면 교과서 문제집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목표는 문제를 잘 풀자라기보다는 과학이 할만하다, 그리고 과학을 알면 나를 알 수 있다, 나의 존재를 조금 당연히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철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많죠. 근데 저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어떻게 보면 길게 어떻게 좀 잡다하게 제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하고 싶지만 이런 내용을 굳이 말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제가 그런 성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은 인생을 공부하는 과정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 공부를 하는 과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